뭐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김정은이 미사일 쏘고 뭐 핵실험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 뭐 국내적으로는 국민의당 조작 사건, 제보 조작 사건도 그렇고요. 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우리가 대처도 하고 해결도 하고 그럴 텐데 말이죠. 나라 안팎 이슈를 정치 심리학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황상민 심리상담소 황상민 박사 연결합니다. 황상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현안 뭐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말이죠. 안철수 전 대선 후보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전 후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분의 생각을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네. 사실은 국민의당에서는 사실 조작된 내용을 자신들은 전혀 몰랐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렇죠. 그 심리부터 먼저 그렇죠. 파악을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 이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분들이 몰랐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 자신들의 한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심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네. 뭐 국정농단과 관련해가지고 김기춘 씨나 우병우 씨가 무조건 최순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네. 하고 똑같은 행동을 사실은 국민의당이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씨는 그러면 이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직접도 하지 않고 아예 대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나온 게 이제 국민에게 죄송할 일이 생기게 돼서 뭐 죄송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군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네. 하는 거죠. 네. 이건 벌써 안철수 씨의 마음에 이 일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네. 자신이 책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긴 침묵의 대응을 한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안철수 씨의 마음은 이 일은 자신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네. 더 나아가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로 안철수 씨가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은 간철수 씨였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죠. 네. 국민의당은 현재 안철수 씨의 마음속에 더 이상 자신의 당이라는 생각조차 없다라는 것을 안철수 씨는 지금 긴 침묵이라고 하는 거로 아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국민들도 사실 그런 국민의당의 어떤 발표에 대해서 뭐 단독 범행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국민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 책임, 정계 은퇴까지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정치를 그만두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 가능성이 누구에 의해서 정해지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는 뭐 예를 들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나 네. 아마 안철수 씨 개인에 대한 지지 뭐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한다면 네. 아마 국민의당 지지율 수준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안철수 씨의 마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민의 마음에 이미 안철수 씨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나 기대가 없어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또 뭐 약간의 그 변동폭이 조금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뭐 80%대를 넘나드는 그런 지지율인데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말이죠. 대통령은 지금, 국내적으로는 그런 어떤 야당의 반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국민이 원하는 자유롭고 따뜻한 대통령의 이미지에 가까이 가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신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직접 관여하고 네. 이 국내 정치라든지 뭐 국회의 일은 네. 국회에서 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네. 알아서 잘 하세요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많이 개입할수록 사실 또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 상황은
그분이 적폐청산이나 개혁을 하실 분이라는 기대를 안고 국민들이 촛불 민심을 나름대로 대변하는 분으로 네.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그분들의 참모나 장관들의 면면은 적폐와 개혁을 하실 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치 권력을 위해서 그분 주위에 지금까지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들 그냥 지금 계속 그분을 대신해서 내세우는 건 아닌가. 라는 인상을 지금 국민들이 받고 있으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나 장관 임명 이거와 당신이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는 가능한 분리시킨 형태로 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점점 더 재미있는데요. 김정은이가 또 미사일을 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뭐 이번에 미사일 쏘고 미국을 향해서는 뭐 선물을 더 많이 보내주자 또 이런 조롱까지 했던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실 북한 미사일 도발이 일단 미국이나 한국에 전달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요. 네. 사실은 저는 그 영상이나 그 이후에 발표되는 북한 뉴스를 보면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김정은이 북한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목적이 더 크구나. 특히 믿음직한 어떤 가부장적인 강한 정치인의 이미지. 네. 이거를 북한 인민들에게 체제를 유지하는 똑똑한 독재자의 이미지를 북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목적에서 했구나. 네. 왜냐하면 북한 내부에서 가장 그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부분이 미국이 우리를 침공할지도 모른다. 네. 이 체제를 뒤흔들거나 전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협박을 계속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드디어 ICBM과 같은 이런 대륙간 미사일로 네. 우리를 방어할 수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남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결국은 현재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로 보면 볼수록 네. 북한과의 비핵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일이 더 시급한 일로 생각하게 될 거고 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이 무능력하다 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니까 네. 그렇다고 직접적인 무력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네.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또 남한 내부의 서로 공격을 받게 되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계속 미사일 도발이 북한 내부나 또는 외부 네. 특히 남한 이 입장에서 얻는 것이 더 많은 일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정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또 뭐 악담으로 얘기하자면 뭐 미치광이 아니냐,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뭐 위험 인물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박사님은 김정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신 상태, 심리 상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 사실 좋아하지 않는 적대국의 지도자를 미치광이로 보고 싶은 것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북한의 김정은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북한 김정은이 보이고 있는 정치적인 이미지 또는 뭐 정치 리더로서의 이미지는 믿음직한 가부장적인 독재자의 이미지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거를 우리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은 권력 유지가 우선인 멍청한 독재자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싶겠지만은 네. 실제로 김정은이 나름대로 권력을 잡은 이후에 아주 일관되게 그게 김정은의 본질적인 특성이냐 아니면 북한 매체라든지 북한 체제가 네. 외부로 김정은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인지 그거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조차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네.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똑똑한 독재자. 네. 사실은 남한에서는 계속 김정은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이 북한의 집권 세력의 어떤 섭정 대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상당히 크지만은 그런 시각도 있죠. 그거는 네.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지도자가 얼마나 빈 껍데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가 느끼면 느낄수록 네.
비슷한 이미지를 북한의 지도자한테 투사를 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작동하는 거지. 네. 실제 김정은이 보이는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은, 결국 이런 어떤, 뭐랄까요, 김정은의 도발이 결국 또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이분도 또 만만치 않은 분이라서 말이죠. 그렇죠. 이분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걸 또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말이죠. 사실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 전해진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방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그거를 조롱한 것으로 봤다라고 했는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의 지금 지도자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웃기는 짓을 했구나. 네. 그런데 뭐라고 트럼프는 언급했냐면 한국과 일본이 이것을 더 견뎌야 한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맞아요.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서 이 넌센스 같은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네.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미국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네요. 네. 예.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 참, 그렇게 할 일이 없나라고 하면서,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더 귀찮게 하지 마. 이런 식의 입장으로 이제 대한다라는 거. 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의 어떤 심리적인 이 선전포고에 대해서 네. 트럼프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또 시간이 다 됐군요. 네. 황상민 심리상담소 황상민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한국의 대응을 한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안철수 씨의 마음은 이 일은 자신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네. 더 나아가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로 안철수 씨가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은 간철수 씨였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죠. 네. 국민의당은 현재 안철수 씨의 마음속에 더 이상 자신의 당이라는 생각조차 없다라는 것을 안철수 씨는 지금 긴 침묵이라고 하는 거로 아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국민들도 사실 그런 국민의당의 어떤 발표에 대해서 단독 범행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국민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 정계 은퇴까지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정치를 그만두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 가능성이 누구에 의해서 정해지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는 예를 들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나 네. 아마 안철수 씨 개인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한다면 네. 아마 국민의당 지지율 수준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안철수 씨의 마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민의 마음에 이미 안철수 씨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나 기대가 없어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또 약간의 변동폭이 조금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80%대를 넘나드는 그런 지지율인데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말이죠. 대통령은 지금, 국내적으로는 그런 어떤 야당의 반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국민이 원하는 자유롭고 따뜻한 대통령의 이미지에 가까이 가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신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방에 파악을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분들이 몰랐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 자신들의 한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심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네. 국정농단과 관련해가지고 김기춘 씨나 우병우 씨가 무조건 최순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네. 하고 똑같은 행동을 사실은 국민의당이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씨는 그러면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직접도 하지 않고 아예
대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나온 게 이제 국민에게 죄송할 일이 생기게 돼서 뭐 죄송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군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네. 하는 거죠. 네. 이건 벌써 안철수 씨의 마음에 이 일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네. 자신이 책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긴 친밀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직접 관여하고 네. 이 국내 정치라든지 뭐 국회의 일은 네. 국회에서 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네. 알아서 잘 하세요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많이 개입할수록 사실 또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냐,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 상황은, 그분이 적폐청산이나 개혁을 하실 분이라는 기대를 안고 국민들이 촛불 민심을 나름대로 대변하는 분으로 네.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그분들의 참모나 장관들의 면면은 적폐와 개혁을 하실 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치 권력을 위해서 그분 주위에 지금까지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들 그냥 지금 계속 그분을 대신해서 내세우는 건 아닌가. 라는 인상을 지금 국민들이 받고 있으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나 장관 뭐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김정은이 미사일 쏘고 뭐 핵실험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 뭐 국내적으로는 국민의당 조작 사건, 제보 조작 사건도 그렇고요. 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우리가 대처도 하고 해결도 하고 그럴 텐데 말이죠. 나라 안팎 이슈를 정치 심리학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황상민 심리상담소 황상민 박사 연결합니다. 황상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현안 뭐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말이죠. 안철수 전 대선 후보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전 후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분의 생각을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네. 사실은 국민의당에서는 사실 조작된 내용을 자신들은 전혀 몰랐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렇죠. 그 심리부터 먼저